일명 마늘 주사, 배곡 주사, 또 신데렐라 주사, 뭐 이런 주사들 들어보셨습니까? 미용에 좋다고 해서 또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이런 주사를 맞기도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의사의 처방을 받고 써야 되는 이런 주사들을 병원보다 싼 값에 함부로 놔주고 또 이런 약품들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진흥 2팀의 신겸중 경감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신데렐라 주사, 배곡 주사, 마늘 주사 이름들이 왜 이렇습니까, 경감님? 네. 보통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전문의약품들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 어려운 이름 가지고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피부가 뭐 배곡 같아진다고 해서 배곡 주사. 피부가 좋아진다. 네네네. 뭐 피로가 회수되면서 편안하고 예뻐진다 해서 신데렐라 주사. 그리고 뭐 주사를 맞을 때 마늘 냄새가 좀 난다 해서 마늘 주사. 예. 그리고 뭐 감초 주사, 태반 주사. 이렇게 해서 효능을 따라서 이름을 분류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성분명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 이런 식의 별명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런 주사들 그러니까 함부로 맞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런 주사들은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약제들이고 전문의약품들은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더 이제 부작용이란 이런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해서 전문적인 의학 기술로 판단을 해서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처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맞아야 되는 주사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주사들을 함부로 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함부로 놔준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 네. 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런 주사를 맞았다고 하나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1,100명 정도가 이런 주사를 맞았고요. 예. 네, 그 중에서는 이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뭐 너무 다해를 맞아서 의존성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의존성이 중독이 있다고요? 돼서. 아, 중독이 돼요? 네네. 맞지 않으면 뭐 잠이 안 온다라는 이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뭐 미용 주사고 뭐 피부 주사고 이런 데도 의존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 저희도 좀 놀랐는데. 예. 이분들이 놓았던 주사 중에서 이제 해열 진통 수염제의 기능을 하는 뭐 티모 약품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약품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약류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는데 이 약품이 2014년도 8월경에 미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정이 돼 버렸어요. 예. 마약류로 규정한다는 얘기는 이걸 다회를 맞게 되면 다수에 걸쳐서 맞게 되면 이제 의존성이 강해지고 중독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약처럼. 그래서 마약류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분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의약품을 주사 이모들이 뭐 부작용을 홍보할 일도 없고 그걸 뭐 100회 이상 맞아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지, 피해자분은.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또 여기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쇼크를 일으키게 되는데 쇼크를 일으켜서 응급실로 또 실려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본인도 이 약품을 끊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쇼크를 받고 나서 위험하다 생각하고.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요. 네네. 그리고 한 번 맞게 되면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처방전을 받아서 맞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집에서도 막 맞고 그렇죠. 뭐 업소에서도 맞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주사를 놔주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죠. 네. 물론 뭐 현재 저희한테 적발된 주사이모는 2명이고 주사 이모요? 네, 주사 이모가 2명이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약품을 공급해준 브로커라든지 영업사원,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이 11명 정도를 저희가 검거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압수한 약품만 해도 약 전문의 70종에 한 3,000갑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이렇게 빼돌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품이 그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뭐 약품을 빼돌려야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대량으로 아까 뭐 몇 갑이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1,000갑 정도가 됩니다. 뭐 이게 액수로 쳐도 상당하겠어요? 네네. 원래 이제 대용량으로 도매로 나올 때는 이제 저희가 액수가 싸게 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한테 압수된 게 3,000갑에 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앰플 하나가 뭐 1,000원짜리 앰플이
주사를 올 때는 뭐 한 4, 5만 원짜리로 그렇죠, 이제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압수된 양보다는 훨씬 더 상당한 많은 액수의, 부정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값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렇게 대량으로 빼달린 사실을 제약회사는 전혀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도 2명 정도가 저희한테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들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이제 판촉 경쟁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매업체의 이름을 빌려서 과대하게 주문을 하는 거죠. 가령 도매상에서 100개의 전문의약품이 필요한데 예. 실제로는 200개를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개를 주면 나머지 100개는 실제로는 남는 양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걸 본인들이 받아서 그걸 다른 곳으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 실제 수요는 100개밖에 안 되니까 네. 허위 수요가 있는 100개를 찾아서 이제 유통하는데 그게 이제 브로커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영업사원들은 실적을 올리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예. 실적도 올리고 실적도 또 올리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또 돈도 벌게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유통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또 주사 이모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 주사 이모. 그러니까 이게 주사 놔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양이네요. 예. 보통 이제 그쪽에서는 주사 이모라고 뭐 대부분 또 여자분들이 또 주사를 놓아주러 많이 돌아다니고 예. 대부분 또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뭐 가정주부를 상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주사 이모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뭐 전문 의료인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네네. 사람들인가요? 네, 저희한테 적발된 이제 김모 씨, 서모 씨의 경우도 과거 간호조무사로서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거 주사 앰플만 있으면 자기도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 뭐 부작용 생각 안 하고 놓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놓아주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왜 찾아가서 또 놓아주고 예. 그리고 병원보다 좀 싼 가격에 놓아주니까 예. 이제 점점 소문이 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자가 이제 1,1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얼마나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구체적으로 병원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예. 배곡주사나 뭐 이런 것들 보니까 한 8, 9만 원 정도 많게 한 10만 원까지 받는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네네. 네. 주사 이모들은 한 5만 원 정도에 놓아주니까. 네. 한 반값 정도로. 네네. 그리고 또 뭐 현장에 또 찾아가고.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이 유통이 된 게 굳이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병원보다 그렇죠. 훨씬 싼 값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횟수에도 제한이 없는 거고. 네. 의사들한테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 잘 된 거고. 그래서 네네. 1,몇백 명이나 됐다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뭐 주사 맞은 사람들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다면서요? 예, 저희도 확인해다가 깜짝 놀란 사안인데. 예.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가정주부, 예. 뭐 노인, 회사원, 뭐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주부 중에 이분들한테 주사 이모한테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편하니까 예. 애가 이제 감기에 걸리고 영양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항생제 좀 놓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뭐 주사 이모들 입장에서 돈 버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굳이 뭐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작용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돈만 벌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초등학생까지 이제 조사 함부로 놓게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 부모들이 그렇게 한 것을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피해자들 말이죠. 뭐 네. 피해자들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이렇게 주사를 맞는다는 게 불법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피해자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의 처방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만 연락하거나 어디 알리지 않으면 뭐 단속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쉽게 또 맞게 되는 거죠. 편하니까. 예. 근데 부작용이 이렇게 클 거라고는 아마 본인들도 예상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중독이 됐다는 네, 말씀이시고. 그렇죠. 맞고 나니까 편리성 이면에 숨겨져 있는 크나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쇼크도 왔다고 했고요. 네, 그렇죠. 예. 나중엔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예. 이제는 또 그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네. 그럼 이 뭐 피해자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을 거고요. 예. 네. 피해자들도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들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주사를 규정이 맞은 없어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요. 예. 주사를 함부로 놓아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주사를 놓아주는 사람들한테 약품을 불법으로 공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경감님 무지하게 의료행위 네네. 참 끊이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네. 참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전문의약품들은 대부분이 부작용들이 좀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절대 이런 주사 이모라든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약품을 공급받으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을 투약을 받을 때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전문의 상담도 하지만 실제로 약품에 대한 정보를 뭐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그런 분을 처방을 받는 게 예. 본인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신겸중 경감과 말씀 나눴습니다.